안녕하세요, 리프가든입니다. 올해 초 에코텍 마린에서 새로운 컨트롤 플랫폼인 모비우스를 라디온 G5와 함께 출시를 했는데요. 며칠 전 볼텍 스트림 펌프도 모비우스와 연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모비우스가 이코스마트 라이브에 비해서 훨씬 직관적이고 쉬워서 초심자도 볼텍을 모비우스에 쉽게 연결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건 별로 어렵지도 않고 에코텍 마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이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똑같은 라디온 G4, 똑같은 볼텍 WQD라도 출시 시기에 따라서 어떤 모델은 모비우스와 연동이 되고 어떤 모델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. 요 지금 보시는 볼텍은 둘 다 WQD이지만 얘는 모비우스와 연결이 되는 반면 얘는 모비우스와 연동이 안 되는데요.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, 그 다음에 내 제품이 모비우스와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,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호환이 안 된다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. 호환성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무선 모듈 RF 칩인데요. 모비우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기기랑 연동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코스마트 라이브 같은 경우는 리프링크랑 연결이 되는데 그걸 그 컨트롤러 기기와 그 플랫폼 사이를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무선 모듈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볼텍 같은 경우는 볼텍 컨트롤러 같은 경우 이렇게 까서 이렇게 보드가 있고 여기에 RF 칩이 이렇게 딱 박히면서 이 컨트롤러와 리프링크 사이에 요 RF 칩이 통신을 하면서 컨트롤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. 이 RF 칩의 종류에 따라서 바로 모비우스와 호환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짓게 됩니다. 얘 같은 경우는 1세대 칩이고요. 얘 같은 경우는 2세대 칩인데 얘가 이제 모비우스를 지원하고 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 RF 칩은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출시 시기에 따라서 편의상 1세대, 2세대, 3세대 칩으로 불러보겠습니다. 요 녹색 칩이 1세대, 그 다음에 이 작고 까만 게 2세대,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로 나온 G5와 새로운 AIA 뭐 하이드라라든지 그런 제품에도 달려있는 3세대 칩입니다.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1세대랑 2세대 칩 때문인데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볼텍 WQD 혹은 같은 라디온 G4라도 2018년 어느 시점 이전에 생산된 모델은 요 1세대가 박혀 있고 그 이후 생산 제품에는 이 2세대 칩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1세대 칩이 박혀 있으면은 모비우스와 호환이 안 되고 2세대 이후부터는 모비우스와 호환이 되게 되는 거죠. 리프링크는 지급이라는 RF 기술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데요. 요 1세대 칩에는 지급이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. 반면 모비우스는 현재까지는 블루투스만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 1세대 칩으로는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에코텍 마린은 모비우스를 준비하면서 미리 요 RF 칩에 블루투스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2세대 칩을 심어 놓은 거죠. 물론 이 2세대 칩에는 지급이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자들은 이게 둘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리프링크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 1세대, 2세대 간 기기 호환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1세대 칩이 꽂혀 있다면 이 1세대를 빼고 같은 자리에 그냥 똑같이 2세대를 이제 바꿔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모비우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담으로 요 3세대 칩을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에코텍 마린 최초로 IEEE 80211, 즉 와이파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물론 당연히 지급이와 블루투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모비우스도 완벽하게 지원을 하지만 현재 모비우스는 블루투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집 밖에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추후에 이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서 원거리 컨트롤 기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모비우스를 위해서 에코텍 마린이 한 2년 전부터 미리 2세대 칩을 심어 놓은 것과 같은 것처럼 에코텍 마린이 추후 확장성을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내 제품에 들어있는 제품이 1세대 칩인지 2세대 칩인지 확인하는 과정과 이걸 교체하는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. 먼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비우스 앱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를 만들고 메일 인증도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탱크 이름을 정하라고 애더 탱크가 뜨는데 대충 수조 이름 적어요. 그러면은 이제 연결 가능한 내 제품들이 뜨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리스트에 연결 가능한 제품에 떠 있으면은 이제 2세대 칩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내 제품은 1세대 칩이 바뀌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.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이코스마트 라이브를 쓰고 있다면 거기에 접속을 해서 상단에 디바이시즈를 클릭을 하면은 내장비 목록들이 조르륵 뜨거든요.
그래서 해당 장비들을 하나씩 클릭을 더 해보면은 상세 리스트가 또 조로록 나와요. 그 맨 밑에 그 볼드 글씨체로 모비우스 컴패터빌리티라고 나오는데요. 이게 바로 모비우스의 호환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. 여기 오른쪽에 녹색 글씨로 레디라고 뜨면 2세대 칩이 박혀 있어서 모비우스와 호환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. 여기 보이는 또 다른 라디온처럼 업그레이더블이라고 돼 있으면 현재 1세대 칩이 박혀 있기 때문에 모비우스가 사용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.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 세 번째 방법은 직접 기계를 까서 열어보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사실 첫 번째 방법이 워낙 간편하고 손쉽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게 있겠냐 싶지만 만약에 리스트에 안 뜬다면은 이런 식으로 직접 기계를 뭐 까서 뭐 열어보고 뭐 교체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, 어차피 여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RF 칩을 교체하는 법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여기 있는 볼텍과 라디온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. 볼텍이나 벡트라는 뭐 방열판 차이만 있지 기본적으로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베이스로 보시면 됩니다. 먼저 볼텍부터 해볼게요.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컨트롤 다이얼 노브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꼭 빼주시면 됩니다. 잘 잡고 뾱 하고 빼면 이렇게 쉽게 뾱 하고 빠집니다.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뒤집어서 필립스 드라이버, 그러니까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 포인트 세 군데를 이렇게 뿅뿅뿅 하고 열어줍니다. 그 다음에 뒷커버를 열고 이 고무 게스킷 부분을 살살살살 먼저 빼준 다음에 이 보드를 빼줍니다. 그러면 여기에 딱 하고 RF 칩이 박혀 있죠. 여기에 녹색 칩이 박혀 있다. 그러면 녹색 칩을 빼고 이 2세대 칩으로 뿅 하고 넣어주면 끝. 조립은 뭐다? 분해의 역순. 게스킷 끼고 나사 뿅뿅뿅 조립해주고, 다이얼은 요 안에 보시면은 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본체랑 매칭이 되는 조그마한 홈이 있어요. 거기에 맞춰서 대충 딱 하고 꽂아주면 끝. 라디온도 비슷합니다. 나사 8개 풀어주고 LED 쪽 패널을 열어주면 아래쪽 드라이버 보드에 RF 칩이 이렇게 딱 하고 어디였냐? RF 칩이 이렇게 딱 하고 박혀 있어요. 예쁘게 박혀 있어요. 이것도 볼텍 컨트롤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떼내고 새로 박아주고 다시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. 유의하셔야 될 게 이 플라스틱 패널이 얇기 때문에 너무 세게 조이시거나 전동 드라이브를 쓰면은 여기에 갈라질 수 있어요. 뭐 그래서 뭐 손으로 그냥 살살살살 해주시면 됩니다. 한 가지 더 유의하실 분은 이 RF 칩이 보드의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힘을 줘 누르다 보면은 보드의 가장자리 밑에 지지대가 없어서 보드에 불필요한 하중이 갈 수가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반대쪽 면을 빼서 이렇게 손을 받쳐주고 뺐다 끼우는 편입니다. 자, 이렇게 내 제품이 모비우스와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법과 안 된다면 RF 카드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알아봤는데요. 1세대 칩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2세대 칩을 따로 리프가든에 입고가 될 예정인데요. 요즘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7월 전에는 입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고 안녕히 계세요.